네, 저는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강산이고요. 지금 요즘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알려야 돼요. 자신을 알려야 되는 시대인데 그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꼭 한 번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제가 처음에 되게 프레젠테이션 늘리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생활 통해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별과제로 프레젠테이션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발표를 맡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프레젠테이션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 굉장히 많은데 저쪽 분들 아까 신입생분이라고 하셨죠? 근데 벌써도 해보셨어요? 네. 언제 해보셨어요? 고등학교 생활 때? 야, 요즘 고딩 다르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다? 손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은 여기 왜 오셨죠? 네, 농담이고요. 자, 이처럼 많은 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해보셨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프레젠테이션이 뭐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는 걸까요? 자, 프레젠테이션은 무언가를 소개하거나 말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위키피디아 백과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말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왜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걸까요? 자, 2014학년도 1학기 3, 4학년 경영학과 전국 수업 중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된 조별과제 비중이 무려 75%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학교에서만 중요하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 업무상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프레젠테이션 능력이었습니다.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들이 다들 오셨는데 요즘 강연 문화의 확산으로 또 프레젠테이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프레젠테이션은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업무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는 얼마나 잘하길래 지금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전달해 드린다고 하는 걸까요? 저는 2011년 이네터스 내셔널 컴피티션이라고 전국 30개 대학교와 이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경연을 해요. 거기서 세미파이널에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세계 한인무역협회 멜버른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학기부터 2012년도 2학기까지 조별과제 7개 중 6개가 다 A뿔이고요. 재수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조별과제와 대활동으로 다져진 저만의 프레젠테이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제 강연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질의응답 단계까지 4단계가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탁탁탁 집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도 노하우를 다 전수 받으시고도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실행 안 하시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발표 따로 PPT 제작 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해라. 왜? 발표하는 것도 힘들고 PT 제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같이 하랄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 학교에서만 놀지 말고 우물 밖으로 나가라. 이게 뭔 얘기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있어. 그죠? 네. 일단 한글로 하는 것도 있는데 영어로 했어요. 그죠? 일단 그거부터 우리랑 격이 달라. 근데 아까 PPT 보셨어요? 동영상에서? 막 불꽃 타오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직장인들이 한 거죠? 자, 이거 저희 친구들 성균관대학교 친구들이 한 겁니다. 이게 2013년도 이제 이네터스 월드컵이라고 전 세계 59개에서 이제 각자 대표는 학교를 하나씩 뽑아요. 대학교를.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경연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친구들이 우리나라 대표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준결승까지 진출을 했는데 굉장히 잘하죠. 이게 제가
학교 우물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달리기 시합 하는 거랑 같아요. 달리기 시합 하면 맨 처음에 학교 대회가 있잖아요. 그죠? 운동회 때 1등 해서 그 다음에 시대에 나가고 도대에 나가고 전국대에 나가죠. 그러면 전국대에 있는 애들이랑 그 초등학교 거기서 1, 2, 3등 하는 애들이랑 레벨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차이 엄청 나겠죠, 당연히. 걔는 전국구인데 나는 초등학생 요만한 애들이랑 노는 애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레벨을 몰라요. 이 조그만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학교 밖으로 나가셔서 공모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데 비즈니스 PPT 같은 거 꼭 보시고 내 PPT 실력이 얼마나 되나 이 사람 발표를 어떻게 잘하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기획 단계입니다. 자, 기획이 뭐냐?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근데 PPT 기획이 왜 필요할까요? 자, 먼저 기획은 무엇을 왜 하는지 아는 건데 PPT를 준비할 때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면 PPT 전체 흐름이 다 망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 청중들한테 핵심 전달을 모르죠. 뭘 전달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중에 첫 단계가 바로 주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자, 제가 2012학년도 2학기 리더십 수업 중에 교수님이 이런 걸 내주셨어요. 너네 리더십 비교 연구해와라. 그게 조별과제였는데 어떤 팀이 이제 유재석의 리더십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유재석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리더십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거, 어떻게 되기까지 진짜 방대한 자료를 조례했어요. 그리고 발표도 진짜 잘했어요. 이 팀 어떻게 됐을까요? 점수 잘 받았을까요? 망했죠. 왜 망했을까요? 왜 망한지 아시는 분? 자, 교수님이 내주신 건 비교 연구였는데, 리더십 비교 연구였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드립다 리더십만 연구한 거예요. 당연히 망했죠. 주제를 안 적어놨는데. 만약에 교수님이 내주신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했다면 뭐 박명수와 유재석의 리더십을 조사했어야 됐죠. 자, 이처럼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이 주제를 내줬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타겟 청중을 생각하라. 이게 갑자기 뭔 소리냐 하실 텐데 제가 또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네토스라는 동아리에서 이제 전국의 30개 대학교와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11년도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이제 학생분들이었어요. 그 큰 강당에 학생들이 전부고 이제 기업가들이 몇몇 분 앞에 계셨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평가자들이 뭐 KPMG, 하겐다즈 코리아 막 임직원분들이셨어요. 근데 한 대학교가 나오더니 PPT 장난 아니야.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발표할 때 여기 있다가 막 뒤로 갔다가 막 갑자기 나왔다가 막 팔 벌려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학생들 당연히 좋아했죠. 와, 쟤네 쩐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주 빠른 속도로 광탄했죠. 왜 그럴까요? 아까 평가자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비즈니스맨들인데 타겟 청중들을 완전 잊어먹은 거죠. 타겟 청중을 생각했으면 그 프로젝트 PPT 발표를 비즈니스 모델이나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분들의 초점 맞춰서 했어야 됐죠. 이렇게 타겟 청중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조별과제 발표를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이 이거예요. 조별과제 발표를 하는데 학생들이 많으니까 야, 발표 무조건 웃겨야 돼. 재밌어야 돼. 막 웃겨요. 개그 치고 막 나와서 막 연기도 하고. 근데 정작 평가자는 누구? 교수님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교수님, 야, 무조건 교수님 취향에 맞춰야 돼. 그래서 교수님 취향에 맞게 막 준비했는데, 이건 평가자들이 학생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PPT를 하기 전에 먼저 타겟 청중이 누군가, 평가자가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기획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주제 타겟에 맞는 컨셉을 적어라. 저번 달에 이제 제 동아리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형, 저 신한은행 S20 대학생 이거 나가는데 발표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봐줬더니 이게 얘네들이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발표를 들으니까. 이러다가 이거 돈도 못 받고 끝나겠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다시 해봤어요. 야, 아까 기획이 제가 왜 이 주제를 내줬을까 생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왜 내줬을까? 신한은행이 뭐하러 동아리들한테 돈을 주고 이거 왜 발표를 하라고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신한은행 웹사이트 가서 보니까 그냥 막 동아리한테나 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학생으로서 뭐 사회에 발전이 되는 일들을 하는 동아리를 준 건데 야, 이거다.
신한은행이 돈을 줬으니까 우리 컨셉을 신한은행의 지원으로 더 빛을 발하는 사회에서 가치를 주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그런 컨셉을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우수 동아리가 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선정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 경험으로 또 한 번 느꼈죠. 아, 이게 PPT에 있어서 기획이 정말 중요하구나. 특히 기획은 뭐 하는 거다? 무엇을 왜 하는지 명확히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구나를 다시 느꼈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획 말씀드렸는데요. 자, 주제를 명확히 하는 거, 그 다음에 타겟 청중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주제 타겟에 맞는 컨셉을 잡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는 PPT 만들기와 발표 준비 단계가 있죠. 보통 조별과제 하면 해보신 분들 있어요? 조별과제? 나 조별과제 한번 해봤다. 나 좀 짬 좀 된다. 1학년 분들도 벌써 하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지? 혹시 다른 데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 PT 발표 조별과제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조별과제 딱 받으면 나누죠. 발표팀, PPT팀, 자료조사 나누죠. 근데 이제 딱 자기가 PPT 만들 쪽이 됐었는데 막상 만들려니까 어때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아 진짜 왜 나한테 이거 시켰지? 진짜 조정 오빠 죽여버리고 싶어. 막. 그 다음에 도저히 어떻게 만들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디자인 어떻게 하지? 조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했다가 지웠다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 이게 제가 오늘 발표할 때 만든 이 자료인데요. 공책이나 종이에다가 네모난을 칸 그려요. 슬라이드.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넣고 싶은 내용을 글로 그림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엔 이런 내용, 여기엔 이런 글, 여기엔 이런 도표, 여기엔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색깔. 이걸 미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PPT 만들 때 했다가 지웠다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컨셉인지 아니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그 만들기만 하면 돼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되죠. 이 방법들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PPT 이제 자료 만들 때 중요한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말 100마디보다 직접 보는 것이 낫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이도저도 아니다를 이제 PPT에서 말로 설명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말로 이도저도 아니다 하면 되는데 그냥 이런 사진 하나면 아, 진짜 이도저도 아니다. 이런 상황이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로 다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말로 페이스북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스북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 닿아요? 잘 안 와닿죠. 못 믿겠죠? 이럴 때 이런 그래프나 도표면 신뢰가 탁, 집중이 탁 되죠? 근데 이런 도표 자료를 이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먼저 자료는 무조건 최근 자료를 쓰셔야 됩니다. 2년도 너무 늦고요. 무조건 1년 이내 자료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믿을 만한 기관에서 나오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써야 돼요. 특히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잘 믿을 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셔서 저도 아직 안 남았지만 그 발표를 하실 때 이제 물어보세요. 보통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자료 어디서 나왔어? 이 자료 만든 거야? 몇 년도 자료야?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미리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최근 자료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 다음 팁은요. 대본은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아요. 아니, 발표하는데 대본 안 만들면 어떻게 발표하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대본을 만들면 안 되는지 제가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본대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대본은 가급적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는 것과 말을 하는 것은 느낌이 무척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글로 자연스럽게 대본을 준비한다 해도 그것을 읽는 순간 사람들은 발표가 무척 딱딱하고 지겹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겹죠 벌써? 그죠? 내가 읽는데도 지겨워. 그래서 그러면 대본 안 만들면 어떻게 해야지? 자, 키워드를 준비하는 거죠. 발표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키워드를 준비하시는데 키워드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필요한 낱말만 탁탁 적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본을 만들지 말고. 전 어떻게 하냐면 이 PPT를 다 만들잖아요. 그럼 출력을 다 해요. 6컷짜리로 한 장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슬라이드 하나 밑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키워드로 적어요. 지금 같은 경우 키워드다. 좀 키워드를 적고 키워드로 말씀하세요. 키워드로 말씀하세요.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이런 노트도 필요 없이 그냥 키워드가 머릿속에 생각나요. 그러면 그만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아까 제가 그 전제 조건 2가지 말씀드렸죠? 이 몇 번째예요? 이게? 오, 이분 적어주세요. 그 뭐야? 기억하세요, 여기? 네. PPT는 발표자가 직접 준비해라. 아, 왜? 조별과제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죠? 해보셨죠? 근데 제가 조별과제를 몇 년도부터 했어? 아무튼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조별과제 교수님들이 왜 내주는 것 같아요? 협동심을 기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 나가기, 협동심을. 사회 나가기 전에. 근데 그거 다 뻥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내가 제 경험으로 절대 협동 안 해요, 진짜. 진짜. 조를 나눌 때 맨 처음에 딱 이제 팀 처음에 회의하면 그래요. PPT 누가 할래?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뭐 5분 남은 거예요? 5분 지난 거예요? 남은 거예요? 와, 지금 반도 안 갔는데? 얼른 할게요. 쓸모없는 말 하지 말고. 아, 왜? 제가 2011년도 복학 초에 이제 막 발표를 하는데 PPT 애니메이션을 이제 다른 팀이 삽입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발표를 하는데 그걸 막 놓쳤어. 그러니까 발표 대본, 그때 대본도 있었는데 발표 시간이 막 늦춰지고 다 타이밍 놓치고 그래서 발표 완전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안 하면 포인트도 모르고 발표 흐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편하고 그러면 발표 실력도 늘릴 수 있고 PPT 제작 스킬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발표를 여러분 PPT를 만드실 때 팁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디자인할지도 모르고 어떤 애니메이션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발표 잘하는 분 있죠? 발표 끝나고 와서 PPT 좀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안 보내주는 분 없어요. 받아서 뜯어보세요. 애니메이션 어떤 거 넣었지? 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구나. 그래야 여러분들 PPT 만든 실력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단계 끝났고요. 세 번째 발표 단계를 할게요. 이제 발표하기 전에 보통 이 준비 단계를 안 하세요. 왜냐면 발표 지금 연습하기도 빡센데 발표하기 바로 전까지 다들 연습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 안 하다 보면 글씨체 다 깨지고 영상 소리 안 나고 다 그러거든요. 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 2011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발표에 어떤 팀이 나와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 동영상이 핵심이었어요. 그 파트너와의 인터뷰가 핵심이었는데 근데 영상에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미처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체크를 못했어. 이분도 광탈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10분 전에 하는 발표 준비가 발표의 시작이구나.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표할 때 청중과의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랑 눈 맞추려고 노력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눈 안 마주치고 이렇게 땅을 보고 걸어요. 그리고 막 돌아요. 발표 잘 들려요? 안 들리죠? 근데 제가 딱 이제 한 번 한 번 보면서 눈빛을 싹 막 읽어요, 이렇게. 그러면 발표가 어때요? 좀 와닿나요?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의사소통의 90%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 엄마가 되게 신기하잖아요, 엄마는. 애기가 말을 못하는데 다 알아들어. 오, 배고파? 귀 좀 열어줄까? 밥 먹었어? 근데 말을 막 해.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게 다 비언어적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비언어적 표현이. 근데 저도 맨 처음에 눈을 못 마주쳤거든요. 굉장히 떨리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했냐면 지금 제가 이제 가운데에 서 있으면 여기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나눠요. 그리고 저 먼 곳만 이렇게 딱딱 바라보는 거야, 먼 곳만. 이 연습부터 시작한 다음에 용기를 내서 한 번씩 눈을 맞춰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눈을 마주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자세를 말하겠죠.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발표 단계 끝났고요. 자, 질의응답 단계. 질의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예를 들까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애정천을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뭐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그냥 이쁘면 다니까. 그럼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잘생겨도 용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만약에 지금 애정천을 갔어요. 웬일이야, 공유가 있어. 어떻게 해보려고 막 꼬시니까 넘어가. 도시락도 먹지. 그래서 도시락을 먹게 됐어요. 말도 안 되지만. 도시락 이제 단둘이 먹게 됐는데, 딱 그래요. 오빠 여자친구 몇 명 사귀어봤어요? 그러니까 공유가 갑자기 나는 짧게 안 만나. 정색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대답을. 그럼 어때?
갑자기 왜 공유를 용서할 수 있어요? 표정이 이건 아니다는 표정인데 이쪽. 용서돼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모른다 여자를. 아무튼 전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레젠테이션의 최종 이미지는 질의응답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실수를 했어요 예전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발표에서 제가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자네 발표 끝나고 나랑 밥 먹을래? 이랬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렸냐면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지갑을 두고 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도서관에 잠깐 짐을 놔두고 간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돌 거들려 했는데 친구가 밥을 해서 그래서 밥을 같이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답답하죠. 질의응답 시간이 보통 5분이나 10분이거든요. 길면 5분이에요. 길면 10분이에요. 그때 이제 제 선배분, 직장인 선배분이 말씀해 주더라. 너 되게 프로가 아니다. 너는 아직 학생 같다. 대답을 나중에는 미괄식보다는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두괄식으로 해라. 그래서 만약에 제가 두괄식으로 대답했으면 저는 오늘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러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두괄식 대답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학생분들은 미괄식 대답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두괄식 대답하는 걸 연습하시고 또 글로 쓰실 때도 항상 두괄식으로 쓰는 걸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째까지 다 왔고요. 그래서 오늘 기획 단계부터 질의응답까지 다 했는데 오늘 2가지 전제조건 이거 1, 2번 PPT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의 학교, 남의 대회 나와서 꼭 참고하시라는 거 확인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 게 저도 강연을 굉장히 좋아해서 강연 같은 거 많이 다녔어요. 근데 강연 같은 걸 몇 개 다니다 보면 오신 분들이 계속 오세요. 그 강연을 좋아해서.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연 딱 들을 땐 내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아. 이 강연 끝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나가면 다시 돌아오죠. 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정작 실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신 거 꼭 가서 써먹으시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